좌표 북위 34도 56분 20.8초, 동경 70도 55분 5.3초. 목표물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침투 지점은 목표 지점으로부터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형 특성상 도보 침투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2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은 엠마 카터 대위로서 제 군 생활의 정점이었습니다. 150k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48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이동해 탈레반에게 붙잡힌 미국 외교관을 구출했죠. 당시 극한의 피로와 추위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작전을 완수한 공로로 동성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 작전 이후로 저는 미군 내에서 전설의 여성 레인저로 불리게 됐죠.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부딪혔지만 제 실력으로 하나하나 극복해냈습니다. 레인저 선발 과정에서 여성 최초로 전 과목 만점을 받았고 이후 진행된 모든 작전에서 100% 성공률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지난주 스미스 대령이 한국행을 명령했을 때는 그게 농담으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카터 대위 다음 주부터 한국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됐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합동훈련이라고요? 스미스 대령님, 혹시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습니까? 제 질문에 스미스 대령은 빙그레 웃더군요. 자네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세. 오히려 반대지. 한국의 707특 임단과 특전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라네. 자네라면 그들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아직도 미군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거든요. 그들의 장비도 전술도 모두 미군 것을 베낀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대령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막 아프간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쳤고 다음 달이면 중동 지역 특수작전 팀장을 맡게 될 터인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스미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터, 자네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인지는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편견이 될 수도 있다네. 한국군은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그들에겐 훈련이 곧 실전이었지. 저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지난 작전들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이라크의 모술에서 IS 수뇌부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던 작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시설을 파괴했던 임무. 그때마다 저는 완벽한 성과를 냈습니다. 대령님, 영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와의 훈련은 안 될까요? 적어도 그들은 실전 경험이. 카터. 스미스 대령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파병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라네. 한국군은 특별해. 그들은 매일, 그러니까 매일 전쟁과 마주하고 있어. 휴전선 너머에는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북한군이 있으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한국군은 그들과 실시간으로 대치하고 있다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미스 대령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제 자존심이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주 후의 출발일세. 자네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될지 나도 무척 궁금하군.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을 수락했습니다. 파견 전날 밤 미 육군 전략 시스템에서 한국 특수부대에 대해 검색해 보았죠. 사진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비를 쓰고 우리 전술을 배우고 뭐 이렇게 크게 다를 건 없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군인 인생 최대의 충격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충격은 제가 한국에 발을 디딘 첫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첫날, 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707특 임단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채 5분도 가지 못했죠. 카터 대위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합동훈련을 담당할 신태우 중령입니다.
새벽 5시 저를 맞이한 신중령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가 이미 3시간 전부터 부대원들과 훈련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벌써 훈련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우리는 매일 이 시간에 시작합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새벽에 도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픽 웃고 말았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요? 하지만 곧 그 웃음은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707 특임단 대원들은 40kg가 넘는 전투 장비를 완전 무장한 채로 산악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오르며 실시간 전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리자 신중령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건 기본 훈련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실전 훈련은 이보다 더 강도가 높아요. 신중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훈련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절벽을 오르던 대원들은 마치 거미처럼 재빠르게 벽면을 타고 내려왔고 지상의 대원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전술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적군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카터 대위님도 참여하시죠. 저는 얼떨결에 한국군 특수부대원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미군 레인저 출신인 제가 이 정도 훈련을 못 따라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카터 대위님, 저희 부대는 실전처럼 훈련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실탄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만큼의 긴장감이 필요해요. 신중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격수로 분한 대원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고무탄이었지만 맞으면 심각한 타박상을 입을 정도의 강도였죠. 제 왼팔을 스친 고무탄이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레인저 훈련에서도 이 정도 강도는 아니었는데 당황한 저와 달리 707 특임단 대원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마치 그림자처럼 적의 시야를 피해 이동하고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완벽한 배치를 이뤄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특히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은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대원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줬습니다. 북한군은 지하터널과 좁은 골목을 이용한 침투를 자주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전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적과 마주할 것을 상정하고 그에 맞춰 진화한 것이었죠. 모든 대원 건물 진입 준비. 신중령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5층짜리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좀 자신 있는 훈련이 나왔다고 생각했죠. 미군은 건물 진입 작전에서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니까요. 하지만 곧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707 특임단의 건물 진입 방식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매뉴얼을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벽면을 따라 거미처럼 이동하는 특수 장비부터 천장을 이용한 기습 전술까지. 처음 보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런 전술은 처음 보시죠?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체구가 작고 유연해서 좁은 공간도 자유자재로 이용합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 훈련하는 거죠. 신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작전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미군식 정면 돌파 전술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카터 대위, 지금부터는 제가 인질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위님이 이끄는 팀이 저를 구출하는 미션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휘해 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작전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07 특임단 대원들의 움직임은 제 지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군식 전술은. 그때 한 대원이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위님, 이 건물은 북한의 아파트를 재현한 겁니다.
좁은 계단과 복잡한 구조 때문에 미군식 전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 방식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707 특임단의 전술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우리는 5분 만에 인지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카터 대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강도 높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으니 밤에는 푹 쉬시기 바랍니다. 첫날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얼마나 얕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카터 대위, 우리 부대에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힘든 훈련 후에 대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고단했던 하루 훈련을 마치고 신중령은 저를 부대 한켠의 붉은 벽돌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여긴?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훅 느껴졌습니다. 안쪽에서는 시뻘건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온돌 문화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불가마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바닥을 데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을 써왔거든요. 1200도가 넘는 참숯불의 열기가 온몸을 감싸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날아갈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미군 기지의 사우나는 그저 더운 공간일 뿐이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바닥에 누워있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뭉친 근육이 하나둘 풀리는 게 느껴졌고 참숯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적 외선이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는.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불가마 앞에서 한 대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굽고 있었거든요. 이건 처음 보는 고기네요. 신중령이 웃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죠. 세 줄의 살코기와 지방이 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불가마의 참숯불 위에서 삼겹살이 구워지자 지방이 사르르 녹으면서 진한 고소함이 퍼져나왔습니다. 이 고기는 특별해요.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불가마의 1200도 참숯불에서 딱 3초만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한 환상적인 맛이 탄생하죠. 신중령이 구운 고기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것도 같이. 옆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던 빨간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건 김치찌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찌개 요리입니다. 발효된 김치를 돼지고기와 함께 푹 끓여낸 건데 이 얼큰한 국물이 삼겹살과 찰떡궁합이에요. 특히 이렇게 불가마에서 땀을 흘린 후에 먹으면 그 맛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저는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어 삼겹살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중령이 알려준 대로 김치찌개의 얼큰한 국물과 함께 먹어보았죠. 이건 정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부드러움과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어떤 군대 식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우리 레인저 기지에도 좋은 식당들이 많지만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신중령은 빙그레 웃으며 삼겹살을 한 장 더 구웠습니다. 실은 이렇게 먹는 것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 상추에 고기를 얹고 마늘 한쪽을 올린 다음에 쌈장을 살짝 발라서 그가 손수 쌈을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한 입에 쏙 넣으세요.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구운 고기의 고소함, 신선한 상추의 아삭함, 마늘의 알싸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치찌개 한 숟가락. 뜨끈한 국물을 한술 떠먹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죠. 신중령님,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매일 드실 수 있다니.
부럽네요. 이게 바로 우리 부대의 비결인지도 모릅니다. 힘든 훈련 후에 이렇게 다 함께 모여 땀도 빼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니까요. 불가마의 열기로 온몸이 후끈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팀워크가 그토록 끈끈한지,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신중령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김치찌개의 빨간 국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워 보이는데. 훈련하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주는 게 괜찮나요? 신중령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거든요. 고된 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땀이 났지만 계속 먹다 보니 신기하게도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땀 흘리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그저 동료가 아닌 가족이 되는 거죠. 불가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레인저에서는 각자 따로 식사를 하고 훈련이 끝나면 바로 숙소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레인저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린 그저 각자의 임무와 개인의 능력만을 중요시했던 것 같네요. 신중령은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특수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어야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살짝 식어가는 고기를 보며 신중령이 다시 불가마 위에 삼겹살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또다시 고소한 향이 퍼져나왔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도 허물어지는 법이죠. 그게 우리 부대의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다시 한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김치찌개의 매운맛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삼겹살은 더욱 맛있게 느껴졌죠. 다음에 미국에서 만나면 제가 레인저 스타일로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물론 이만큼 맛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서로를 보며 미소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신중령님이나 카터 대위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참 카터 대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프간에서의 그 인질 구출 작전. 정말 48시간 동안 한숨도 안 주무셨다면서요? 신중령의 질문에 저는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그 작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지금은 왠지 쑥스러웠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 해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팀원들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중령은 마지막 남은 삼겹살을 정성스레 굽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불가마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더 뜨거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된 해안 침투 훈련. 우리는 험준한 절벽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40km가 넘는 장비를 메고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오르내리는 훈련이었죠. 이 코스는 북한 특수부대가 자주 이용하는 침투 경로를 재현한 겁니다. 신중령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흘간의 훈련으로 이제는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인정하게 된 터라 더 이상의 오만은 부리지 않으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바위가 무너지면서 제 몸이 급격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안전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제 몸은 30m 아래 날카로운 암벽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추락하기 시작한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신중령이었죠. 잡았다. 그가 한 손으로는 절벽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40kg가 넘는 장비를 메고 있는 제 몸무게를 한 손으로 버티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버티세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신중령의 눈빛에서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목숨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처럼 말이죠. 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된 채로 천천히 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중령의 이마에서 땀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안간힘을 써서 그의 팔을 붙잡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특수부대의 진정한 힘이구나.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닌 전우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투혼 말입니다. 마침내 다른 대원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힘을 합쳐 안전한 곳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훈련 종료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한국 특수부대원들에게 배운 점을 물어보게 됐고 그들도 저에게 미군의 전술을 묻곤 했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생겼던 겁니다. 카터 대위님은 아프간에서 어떻게 그 힘든 작전을 성공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부대원이 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을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훈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지를요. 신중령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카터 대위님의 장거리 사격술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기상 상황을 고려한 탄도 계산법은 우리에게 없던 기술이었죠. 테이블에 둘러앉은 우리는 이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고충,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극복한 방법까지. 마치 오랜 전우처럼 말이죠. 특임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에 신중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우리는 특별한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레인저의 장거리 저격 능력과 707 특임단의 근접 전투 능력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작전이었죠. 이번 미션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종합훈련입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휘소를 타격하는 겁니다. 신중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2km 밖에서 저격 지원을 맡고 707 특임단은 그 어무 아래 적진에 침투하는 작전이었죠. 카터 대위님의 사격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전에 저였다면 이런 작전에 의문을 품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격 위치에 자리를 잡고 저는 스코프를 통해 지형을 살폈습니다. 2주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707 특임단 대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저는 그들의 눈이 되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우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자세로 앉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젓가락질도 제법 능숙해졌죠. 카터 대위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훈련 보고서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한 대원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사실대로 쓸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한국의 특수부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신중령이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707 특임단의 까만 베레모였죠. 이제 당신도 우리의 일원이니까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수부대 군인에게 있어 베레모는 단순한 모자가 아닌
자부심과 명예의 상징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신중령과 707 특임단 대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타국의 군인이 아닌 제 가슴 속에 영원한 전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제가 제출한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